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혼의 문턱에서 돌아온 저희 부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남편과 같은 곳에서 일을 하면서 허구한 날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같이 일까지 한 게 이혼을 생각하게 한 원인인가 하시겠죠. 희한하게도 그건 그닥 큰 원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사춘기가 끝나지 않는다고 하던데 사춘기가 끝나지 않은 게 아니라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이 낮은 것 같아요. 남편이 아닌 아들 같았던 남편. 작년 한 해는 정말이지 인내심의 끝에 다다랐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장남이다 라는 식의 남편 때문이었죠. 대한민국 대표 장남 선발대회가 있다면 아마 1등을 했었을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돈 문제, 그리고 내가 장남이다 라는 이 두 가지가 저희 부부를 이혼의 문턱까지 몰아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저와 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청 직원으로 말이죠. 시댁이나 친정 둘 다 형편이 좋지 않아 양가 부모님들께 도움 하나 받지 않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집은 자기 명의로 하자. 당신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해. 나는 공동 명의로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이제 우리 같이 사는 집인데 뭐. 우리가 남인가? 누구 돈 뭐 얼마 들어간 게 어떻다고 그래. 나는 공동 명의로 하는 게 마음 더 편할 것 같아. 아유 됐어. 몇 년 뒤에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그때 같이 하자. 오케이? 이거는 내 생각대로 해주라. 남편의 권유로 저희 신혼집 명의는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저는 같이 해도 상관없다. 괜히 선이 생기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에게 공동 명의를 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양심상 그럴 수 없다고 하며 끝까지 제 이름으로 하라고 밀어붙였죠. 남편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제 돈이 절반 그 이상 들어갔거든요. 그때 제 명의로 해두기를 잘한 거죠. 수진아, 우리 양쪽 부모님 용돈은 정해두지 말고 그때그때 형편에 맞게 드리는 거 어때? 아무래도 우리 집이 아직은 힘이 들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좀 더 보내야 할 것 같거든. 그건 우리 생활비 말고 내 용돈에서 더 드릴게. 오빠, 우리 이제 부부 될 사이인데 뭘 그렇게 다 오빠 혼자 짐을 안고 가려고 해. 같이 하면 되지, 안 그래? 집 명의도 내 이름으로 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아니 결혼을 준비하면서까지도 제 눈에는 남편이 가족을 위해 애쓰는 듬직한 아들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듬직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고생길 자기가 파는 사람이었던 거죠. 맞아요. 시댁이 참 힘들었어요. 결혼 전에도 남편 집은 계속 힘들었었대요. 늦은 나이에 한 결혼이었음에도 결혼할 때까지 남편이 모아둔 돈이 1,0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죠. 하지만 그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돈이야 뭐 제가 그래도 남편보다는 더 모은 상태였던 터라 크진 않지만 우리 둘이 살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남편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책임감 있고 우직한 그 사람의 모습이 그저 좋았죠.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책임감이고 우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미련 곰탱이 마냥 그 인간이 자기 혼자 그냥 다 떠안고 있었더라고요. 그 누구도 강요하거나 부탁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외동아들도 아니고 남편한테는 남동생이 2명 더 있었어요. 심지어 시동생 중 한 명은 이제 막 업계에서 인정을 받아가는 사업가였습니다. 돈도 훨씬 잘 벌었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자기가 맞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기가 나서서 도와드려야 한다는 주의였죠. 이것도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네요. 신혼 때부터 그 낌새가 보이긴 했습니다. 자기야, 도련님이 따로 장볼 것 없냐고 물어보길래 산적할 고기랑 사과, 배 이렇게 부탁했거든? 혹시 내가 뭐 빠뜨린 거 있나? 있으면 자기가 한 번 더 연락 좀 해줘.
남편 집은 제사가 참 많았어요. 결혼한 직후부터 4년 내내 매달마다 집안 어른들의 제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희 친정은 제사를 따로 지내지 않아서 제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건지 저는 잘 몰랐어요. 저는 남편이 불러주는 대로 일일이 다 적고 남편이랑 같이 가서 필요한 장을 보러 다녔죠. 제사 음식이라고 해서 얼마 안 될 줄 알았는데 와,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제사상 한번 차리는데 40만 원 가까이 깨지는 것 같아요. 물가가 오를 때면 더했죠. 다행히도 시동생이 참 싹싹하고 눈치도 빠르고 성격도 좋아요. 도련님이 자기가 직접 일은 못 거들어도 필요한 재료를 말해주면 퇴근길에 사오겠다고 연락이 왔길래 저는 고기, 사과, 배 요것 딱 3가지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얘기를 듣자마자 버럭 화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제사 음식 준비하는 걸 왜 애들한테 부탁을 했어? 아휴, 자기가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원래 제사 음식이나 이런 건 장남이 다 알아서 하는 거야. 조상님들께 드리는 건데 장남해야지. 현준이 걔가 그냥 한 말일 텐데 그걸 또 사오라고 하냐? 아휴, 장남 체면이 뭐가 돼. 제사 준비 같은 거 할 때는 돈 아끼는 거 아니야. 내가 돈 아끼려고 한 거야? 도련님이 사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말을 한 거잖아. 그리고 나는 잘 모르니까 그랬던 거지. 그리고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 누가 사오고 하는 게 뭐 중요하다고 화를 내? 이게 화낼 일이야? 오빠 진짜 말 이상하게 한다.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아, 자기야, 내가 화낸 게 아니라 수진이 네가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얘기해 준 거지. 그게 화낸 거야. 됐고, 혹시나 해서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도련님 2명 다 결혼을 하던 안 하던 나 앞으로 집안 행사에 대한 건 똑같이 나눠서 할 거야. 알겠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장남 체면을 왜 이럴 때 챙기냐고. 아, 정말 속 터집니다. 매번 저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장남이고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하죠? 그럼 장남 빼고 나머지 자식들은 뭐 자손이 아닌 건가요? 장남이 뭘 해야 하고 그런 게 요즘 세상에 대체 어디 있냐고요. 정말이지. 저런 말도 안 되는 문제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런 문제는 초장에 정리해두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이상 집안 행사에 관련된 건 형제가 다 같이 나눠서 하게 할 거라고 했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남편은 계속 장남이 어쩌고 저쩌고 궁시렁댔습니다. 시댁에 가는 내내 남편이나 저나 아무 말이 없었죠. 시댁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저희 친정도 아니고 최대한 티내지 않으려 했었어요. 아버님, 어머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너희 시어머니 장 봐서 들어오신다고 하시니 좀 기다려라. 제사를 지내기로 한 시각은 오전 12시였습니다. 퇴근하고 곧장 시댁으로 향하니 7시가 조금 넘었더라고요. 전도 붙여야 하고 할 일이 산더미같이 많은데 막상 시댁에 도착하니 어느 것 하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밤 하나도 까여 있지 않았죠. 과일 하나도 씻어져 있지 않았어요. 집에 사람이 없었던 거 아니냐 하시겠죠? 아니요, 집에는 시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님, 그럼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버님이 밤 까주시면 일이 그래도 좀 줄 것 같은데 도와주시면 저는 다른 거 하고 있을게요. 자기는 내 옆에서 동그랑땡 반죽 좀 하고. 뭐? 남자가 무슨 부엌에 들어가. 나는 됐다. 너희 시어머니 손 빨라서 그런 거 금방 한다. 아, 그나저나 너희 밥 먹었니? 아직 식사 전이면 상 좀 내와라. 나도 같이 먹게. 이 여자는 밖에 나가면 아주 함흥차사라니까. 배고파서 내가 먼저 죽겠다. 위의 대화 내용을 보시면 대충 분위기 아시겠죠? 저희 시아버님은 부엌에 어지간해서는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시어머니 통해서 하시죠. 그럼 뭐 TV에 나오는 것처럼 밖에서 일을 해서 돈만 가져다 주는 남편 이런 거냐? 그럴 리가요. 차라리 그런 거라면 제가 그나마 이해는 해보려고 했을 겁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결혼한 후에
단 한 번도 일을 하시지 않은 분이십니다. 시어머님 혼자서 집안을 이끌어 오셨어요. 시아버님은 뭐 하셨냐고요? 그림 그리셨대요. 화백이 되시겠다고 말입니다. 화백이라는 직업을 절대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불만이 있는 건 화백이라는 직업이 아니라 그걸 꿈꾸는 시아버님의 태도였어요. 원래 그림이라는 게 술 한 잔 걸치고 유유자적 자연도 느끼고 해야 영감이 나오는 거다. 이 영혼을 담은 그림을 그리려면 사회에 때가 묻으면 안 돼요. 나는 저렇게 일에 찌들어 사는 일반 사람들이랑은 달라. 정말이지 속 터집니다. 속 터져요. 저런 시아버지를 대신해 시어머니는 가장이자 엄마의 역할 두 가지를 다 하셔야 했대요. 남편이 어릴 적부터 시어머니는 보험일, 식당일 안 해보신 일이 없으셨죠. 그러다 남편이 고등학생이 되던 해에 시장에 백반집을 차리게 되셨고 그때부터 쭉 그 일을 해오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쭉 집에만 계셨고요. 천만다행히 남편이나 도련님 둘 다 시어머님의 생활력과 성실함을 닮았죠. 하지만 남편은 시아버님의 장난 마인드까지 같이 닮았지 뭡니까? 아주 두 부자가 그런 면은 똑같았어요. 그나마 남편은 눈치가 있어서 자기가 시아버지한테 밥을 챙겨드리고 저를 도와 제사 음식을 했습니다. 그때도 시아버지는 혼자 유유자적이셨고요. 가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시어머니는 양손 가득 장을 봐오셨습니다. 봉투를 든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만큼 무거운 무게였죠. 아버님, 나머지는 아버님이 좀 들여다 주세요. 아셨죠? 부엌은 못 들어오시니까 여기 냉장고 앞까지만 좀 옮겨주세요. 뭐? 남자는 부엌 들어가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이거 참. 그렇죠. 그러니까 냉장고 앞까지만 갖다 놓아주세요. 어머니, 이거 저 주세요. 계속 자기는 남자라 부엌 못 들어간다, 장바구니 같은 거 드는 거 아니라는 시아버지한테 그럼 냉장고까지만 옮겨놓고 가달라고 했습니다. 냉장고는 부엌과 거실 경계에 딱 있었거든요. 아버님이 보기에도 거긴 부엌이 아니었는지 투덜거리며 짐을 옮겨다 두었죠. 시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웃으셨고요. 대체 어릴 적에 얼마나 아빠한테 잡혀서 자란 건지 남편은 심기가 좋지 않은 자기 아버지 비위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든 말든 저는 무시했어요. 여태껏 소파에 누워있다가 겨우 짐 한 번 옮긴 것 가지고 툴툴거리는 걸 이해해주고 싶진 않았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제사 음식이 준비되었고 도련님도 도착하였죠. 시어머니와 저는 남자들이 제사를 지내는 동안 부엌에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솔직히 음식은 여자들이 다 했는데 왜 제사를 지낼 때 부엌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건지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한참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갑자기 고통스러워하시며 쓰러지셨어요. 남편과 도련님은 허둥지둥 난리였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시아버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현준이 네가 너희 형 대신해 가고 얘 아가 너는 마저 제사 지내라. 장남이 자리를 비우면 쓰나. 하여간 꼭 저렇게 중요할 때 네 엄마는 뭐 하나씩 난리가 나더라. 제가 시어머님 딸이었다면 당장에 시아버지 같은 인간이랑 살지 말고 헤어지시라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산 사람이 먼저죠. 제사가 중요한가요? 참나, 더군다나 남편 놈도 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아휴. 야, 현준아, 네가 먼저 형수랑 엄마 모시고 가 있어. 형 금방 갈게. 결국 저랑 저희 시어머니 그리고 도련님 이렇게 셋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의 쓰러지신 원인은 급성 맹장이었죠. 맹장이 터졌더라면 수술이 더 복잡해졌을 텐데 천만다행히 그 전에 병원에 도착하여 짧은 수술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 잘난 제사를 마친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병원에 왔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남자들이 자기 어머니한테 하는 행동이 나중에 아내한테 할 행동이라면서요. 정말 너무 끔찍했고 그 인간을 보는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여기는 뭐하러 왔어? 아예 아버님이랑 산소까지 가서 절하고 오지, 왜? 아버님이 남자는 여자 없이 산소 가는 건 아니라고 하셨어? 왜? 내가 또 말을 심하게 한 것 같아? 아까 오빠야말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었던 거야. 아버님은 어쩔 수 없었다고 치자. 오빠까지 그러면 어떡해? 아니, 대체 어머니 어떻게 혼자 다 버티셨대? 오빠랑 아버님 진짜 너무한다. 아이 참, 알았어.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가 아니라 나 오늘 정말 실망했어. 어머니 퇴원하시는 대로 내가 우리 집에 계시게 할 거니까 당신이 아버님 옆에 가 있어. 맞잖아. 아버님은 부엌에 못 들어가시는 거 아니야? 부엌에 들어가시면 큰일 나잖아. 저 잘했죠. 남편이나 시아버지나 너무 얄미워서 저는 시어머니가 퇴원을 하시는 대로 우리 집으로 모시겠다고 했어요. 일주일이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쿵짝이 잘 맞는 두 부자끼리 어디 한번 잘 지내보라고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강하게 나가지 않았다면 시어머니는 퇴원하시자마자 집안일은 물론이고 가게 일까지 바로 시작하셨을 거예요. 시동생들에게는 이미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죠. 시동생들은 정말 고맙다며 저에게 어머님과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이라도 좀 하라며 용돈까지 챙겨주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시동생들의 얘기에 결국 알았다고 수긍을 했죠. 초반에 저희 시어머니는 가게며 집이며 온갖 걱정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셨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이끌고 외식도 하고 나들이도 하자 점차 표정이 밝아지셨죠. 둘이서 맥주는 마시지 못하고 커피 한잔하며 얘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여유 있게 밖에 나와본 게 거의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짠하던지. 엄마와 아내로서의 인생만 있었지 어머니 본인의 삶은 전혀 없으셨던 것 같아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저희 친정도 넉넉하진 않지만 화목하기는 세계 최고였거든요. 시어머니는 가정 형편도 안 좋은데 혼자 그 많은 짐을 다 안고 오셨을 걸 생각하니 같은 여자로서 참 짠했습니다. 아, 내 집이 최고다 진짜. 진짜 내 집이 최고야.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그럼 여지껏 어머니가 집안일에 바깥일까지 하시는 게 뭐 쉬운 일인 줄 알았어? 일주일이 지나고 남편은 다시 집으로, 어머님은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남편은 얼굴이 퀭해져서 돌아왔죠. 자기도 아버지랑 일주일 내내 지내보고 나니 뭘 느끼긴 했었나 봐요. 그 후부터는 자기 나름대로 시어머니도 챙기고 시아버지한테는 잔소리도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가 아주 엄청난 일을 벌이시고 말았습니다. 그게 저희 부부 사이까지 금가게 한 시발점이 되었죠. 수진아, 나왔어. 하루는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왔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다며 저 먼저 들어가려고 하더니 술을 아주 잔뜩 퍼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술 먹은 사람이랑 대화를 길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너무 피곤하던 터라 남편한테 그냥 들어가서 자라고 떠밀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제가 말하기도 전에 들어가서 잤을 사람이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워 버티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다 이내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나 못 살겠다 진짜. 아버지가 보증을 섰는데 그게 잘못되어서 빚이 3억이나 생겼대. 어떡하냐 진짜.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하냐고. 청천벽력을 넘어서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3천만 원도 아닌 3억이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거짓말하지 말라며 남편을 다그쳤어요. 그런데 남편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죠. 정말 믿고 싶지 않았는데 절망스럽게도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3억이라는 숫자가 떡하니 적혀 있었고 보증을 하겠다는 서명란에는 아버님의 이름이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울다 지쳐 어느새 잠이 들었고 저는 막막한 마음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전날 밤의 일을 다 기억하는지 자연스레 제가 앉아있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식탁에는 3억이라는 숫자가 적힌 종이가 놓여 있었고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일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 그나저나 아버님은 뭘 하셔? 한참의 정막을 먼저 깬 건 저였어요.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대답을 했죠. 아빠가 뭐라고 하겠어. 그냥 미안하다고 하시지. 그래.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게? 내가 우선 변제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둘 수는 없는 일이잖아. 당장 아버지한테 그런 큰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는 두말할 것도 없고. 정말이지 시아버지만 계셨다면 당신이 저지르신 일 알아서 하시라고 딱 잘라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외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평생 일만 해오시다 이제야 자기 자식들 자리 잡아서 숨 좀 돌리시는 분인데 그런 분한테 갑자기 억 단위의 빚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당신이 무슨 돈으로 그 큰 돈을 변제를 해? 뭘 어떻게 변제를 해? 내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그걸로 변제를 하던가 해야지. 누가 대출로 당신한테 몇 억이나 해준대? 사랑이 참 무섭죠. 정도 무섭고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풀죽어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먹을 것도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저희 두 사람이 결혼하고부터 악착같이 모은 돈이 있긴 했어요. 그게 딱 3억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대출을 받는 건 죽어도 싫고 남편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자니 그것도 너무 싫고 그 꼴 안 보려면 내가 외면하던가 이혼을 하던가인데 제가 남편을 좋아하니 결국 목돈을 건드리는 선택을 해야 했죠. 어쩔 수 없잖아. 일단은 우리 돈 모은 거 그걸로 해결하자. 어떡해. 또 어머님이 다 떠안으실 거 뻔한데. 아버님만 봐서는 솔직히 나 그 돈 갚아드리기 싫어. 그런데 어머님이 고생하실 게 뻔해서 얘기하는 거야. 수진아, 내가 정말 당신한테 면목이 없어. 정말 미안해. 당신 정말 악착같이 모은 건데 내가 정말 미안해. 됐어. 울어봤자 뭐해. 우리 돈으로 있을 게 아니었나 보지. 그만하고 얼른 해결해. 우리 아직 젊잖아. 돈 다시 모으면 되지. 도련님들도 보태기로 했다며. 정말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그렇게 저희 부부가 모은 돈과 도련님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모아둔 돈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허무하죠. 허무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결혼한 다른 친구들 기념일마다 여행 다니는 거 부러워도 우리 부부는 나중을 위해 아껴두는 거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모은 돈인데 허무했어요. 하지만 속은 시원했어요. 만약 그 돈을 갚지 않았다면 남편은 계속 힘들어할 테고 저는 그걸 계속 지켜봐야 했을 테니 말이죠. 그 사건이 있은 후에도 시아버지는 여전히 당당했고 시어머니만 저에게 연신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유, 내가 정말 죄송스러워서 어떻게 하니. 너희 시어머니가 또 참기름이며 반찬 가지며 한 보따리 보내셨어. 아휴, 이걸 어떻게 받아. 참 안쓰럽다 그래. 저희 시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저희 친정집이며 저희 동생 집에까지 참기름이며 반찬가지 등 당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답을 계속해서 표현하셨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성격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게라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시면 아마 저희 시어머니는 제 얼굴도 못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늘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분이셨으니 말입니다. 큰 사건이 지나고 친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바로 저희 친정부모님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여행이라도 보내드리자고 걸려온 전화였죠. 엄마, 아빠? 어디로 보내드리게? 그래도 유럽 같은 데는 보내드려야 하지 않을까? 엄마, 아빠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봤잖아. 왜? 누나 많이 힘들어? 아니야. 보내드리자.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
너는 돈 걱정하지 말고 여행사나 알아봐. 저는 우리 부부가 힘들게 모은 돈을 시아버지 일 때문에 깬 일도 있고 하니 저희 친정 부모님 여행은 남편이 발벗고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저였다면 당장 발벗고 나섰을 테니까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남동생한테 걱정 말고 여행사나 알아보라고 큰 소리를 쳤죠. 뭐? 아니 진짜야? 나한테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자기야, 우리 부모님이 장인 장모님보다 연세도 많으신데 먼저 보내드려야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유 있는 상황이야? 어떻게 그렇게 처갓집만 생각하냐? 남편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는데 할 말을 잃고야 말았죠.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저런 반응은 물론이고 저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퇴근 후에 남편과 커피 한잔 하면서 저 얘기를 꺼낸 건데 남편은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건 말건 버럭 화를 냈습니다. 뭐? 내가 그냥 보내드리는 거야?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고 해외여행 한 번도 못 다녀보셨으니까 겸사겸사 보내드리자고 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몰라?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 우리가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걸 몰라? 아니잖아. 맞아. 여유 없지. 그래, 없어. 그런데 당신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내가 치사하게 보일까 봐 말 안 하려 했는데 아버님이 사고만 치지 않으셨어도 그 돈으로 양가 부모님들 해외여행 몇 번씩은 보내드렸을 거야. 알아? 여유를 따지는데 너무 괘씸했어요. 자기 아버지 뒷수습할 때는 저희 부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했나요? 아닌 거 자기도 알고 있으면서 마치 제가 상황 파악 못하고 사치를 부리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는 것처럼 대하는 남편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올 얘기야? 아니 그걸 해결 안 하면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 사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남편이 딱 그 꼴이었습니다. 더 이상 얘기했다가는 제 속만 뒤집힐 것 같아 저를 부르는 남편을 뒤로한 채 혼자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쭉 냉전이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만 장남이냐? 나도 우리 집에서 장녀다. 이 생각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장녀 노릇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갑자기 왜 이래? 누나 진짜 무슨 일 있는 거지? 뭐야 얘기해봐. 누나 어디 아파? 뭐라는 거야. 그냥 내가 살만하니까 사는 거야. 일단 집에 바꿔야 되는 거 싹 다 골라. 저요? 저희 부모님 해외여행도 보내드렸고요. 가전제품도 싹 바꿔드렸습니다. 남동생과 부모님은 대체 무슨 일이냐며 로또 맞은 거 아니냐며 의아해했죠. 심지어 저희 친정엄마는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김에 저희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가서 비싼 옷도 한 벌 사드렸어요. 곧 있으면 시동생 상견례가 있는데 마땅히 입고 나갈 옷 한 벌이 없으셔서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신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났냐고요?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내 돈이 80% 이상 들어가 있고 내 명의이고 빚을 다 못 갚아도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 그냥 질러버렸어요. 남의 돈 갚겠다고 보증 서서 자기 자식 돈 날린 시아버지랑 남편 놈보다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돈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말입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어머니, 저희도 나중에 둘이서 같이 여행 가요. 아니다. 어머니 말 나온 김에 저희도 겨울에 한번 가볼까요? 여자들끼리. 어머니랑 저희 친정엄마랑 저랑요. 아유,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우리 수진이 같은 며느리를 얻었나 몰라. 수진아, 너희 시아버지 때문에 속 많이 썩었지? 아유, 엄마가 미안해. 우리가 너희한테 해준 것 없이 받기만 하네. 말 나온 김에 저는 저희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이렇게 여자 셋이서 여행을 갈 수 있게 미리 예약도 해두었습니다. 다행히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연세도 같으신 데다 사이도 워낙 좋으셨거든요. 그렇게 기분 좋은 상태로 시어머니도 댁에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기분이 좋았나 봐요.
집에 들어서니 잔뜩 구겨진 얼굴로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장인 장모님 해외여행 어떻게 보내드렸어? 처남이 나한테 전화와서 고맙다고 하던데 매형이 돈 준 거 아니냐고. 돈의 출처를 몰랐던 제 동생이 남편한테 따로 전화를 했었대요.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말입니다. 매형이랑 누나 덕분에 가전제품도 바꾸고 부모님 해외여행도 보내드렸다고 말이에요. 당신이 준 거 아니라고 하지. 내 돈으로 한 건데.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갑자기 어디서 났냐고 내가 물어보잖아 지금. 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보내드렸다. 왜? 뭐? 당신 진짜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대출을 받아? 겨우 그딴 데 돈 쓰려고? 남편은 제 얘기를 듣자마자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겁도 없이 덜컥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서 말이에요. 그딴 데라니. 한평생 비행기라고는 타본 적도 없으신 분들께,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만 하신 분들께 이제 자리 잡은 자식이 해외여행을 보내드린 걸 그딴 데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눈앞에 보이는 대로 잡아서 남편한테 집어던졌어요. 그딴 데? 그딴 데? 그게 왜 그딴 거야? 당신 다시 한번 얘기해봐.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라고. 뭐가 어째? 뭐가? 그만 좀 던져. 내가 틀린 말 했어? 지금 우리가 한가하게 여행 보내드릴 때야? 그것도 겨우 대출 받아서. 당신 친정집 가전제품 싹 바꿨다며? 그렇게 하니까 좋아? 그래, 너무 좋다. 내가 이번 일 겪으면서 깨달은 게 뭔 줄 알아? 아끼면 똥 된다야. 아버님이 저지른 일 우리 돈으로 갚았지. 나는 그 돈이 제일 아까워. 어머님이 말리셨다더라. 아버님한테 제발 그 친구랑 엮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셨대. 그런데도 아버님은 끝까지 고집부려서 그 보증까지 서신 거고. 그리고 말이야, 당신 툭하면 장남이 어쩌고 하는데. 장남? 그렇게 따지면 나도 우리 집 장녀야. 그럼 됐지? 그리고 말은 바로 해. 당신 장남이랍시고 떠들어대는 거? 그거 집안 챙긴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랑 아버님 둘이서 말도 안 되는 장남이니 뭐니 그딴 역할놀이에 빠진 거야. 집안을 챙겼으면 어머님 혼자서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시니? 당신이라도 나서서 아버님 정신 차리게 했어야지. 그건 상황이 어쩔 수 없었잖아. 아니 대체 뭐가 상황이 어쩔 수 없어? 아버님이 어디 편찮으셔? 어디 불편하셔? 도무지 대화가 끝날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남편은 자꾸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만 댔어요. 대체 뭐가 어쩔 수 없었다는 건지, 아버님이 어디 편찮으신 것도 아니고 어디가 불편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방관한 거잖아요. 어차피 엄마가 돈을 벌어오고 자기 집은 엄마가 모든 걸 책임지는 게 당연하게 자리 잡았으니 굳이 피곤하게 일 만들지 말자는 거였겠죠. 저 말을 듣는데 이건 크게 한 방 던져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의 미래 모습이 저희 시부모님이라면 제가 남편과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버릇을 고치거나 헤어지거나 둘 중 하나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저는 냅다 던졌습니다. 이혼해. 이혼하자고. 나는 어머니처럼 못 살아. 아들은 아버지 닮는다고. 당신도 언젠가 그렇게 될 거 아냐. 난 그렇게 못 살아. 그리고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애를 그런 할아버지 밑에서 크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내 애가 적어도 자기 사람 귀한 줄 아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거든? 그런데 당신이나 아버님이나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이혼해! 저는 그 말을 끝내고 남편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남편은 제 팔을 부여잡으며 뭐 하는 거냐고 난리였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대화로 해, 대화로. 수진아! 대화를 해? 대화가 돼야 뭘 하지. 나 당신이랑 못 살겠으니까 당신 짐 가지고 나가. 그리고 내가 내일 바로 이혼 소장 보낼게. 알았어? 나는 어머니처럼 살기 싫어. 그래, 네가 꺾이든가 내가 너랑 헤어지든 둘 중 하나다. 이판사판 각오로 몰아붙였어요. 남편과 저는 몇 시간을 넘게 실랑이를 했습니다. 남편은 털썩 주저앉아 저를 껴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수진아. 네 말이 다 맞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나 고칠게. 진짜 고친다니까.
수진아, 제발. 나 너 없으면 안 돼. 뭐가 안 되는데? 그래, 나도 당신 좋아. 그런데 나는 어머니처럼 살기 싫다니까? 아버님 하시는 것만 보면 당신도 꼭 그럴 것 같아. 자기 사람 안중에도 없고 뭐가 귀한 줄도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 될 것 같다고. 당신이 좋아도 나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말아먹기는 싫어. 내 말이 틀려? 남편은 제가 되묻는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뜸 서재방에 들어가더니만 종이랑 펜을 들고 와서는 제 앞에서 자기가 각서를 쓰더군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시아버님 옆에서 자기가 함께 고쳐나가겠다고 말이에요. 제가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부부싸움을 하는 내내 계속 꺼냈거든요. 그렇게까지 각서를 쓰고 울며 불며 피는데 저도 결국에 마음이 누그러들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이 좋았으니까요. 그래도 그 각서를 받아들면서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만약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혼이다. 그리고 다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변화가 있었느냐고요? 네, 정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밤 다 깎으셨으면은 이제 저랑 같이 전 부치시면 돼요. 내가 아주 나중에 죽어서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 아유, 내가 이게 대체 지금 비닐장갑 끼고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원. 왜요, 아버님? 얼마나 멋있으신데요. 요즘은 부엌에서 같이 일해주는 남편이 제일 멋있는 거 모르세요? 아버님, 지금 제가 여지껏 봐온 모습 중에 제일 멋있으세요. 정말이에요. 그러냐? 요즘 다들 이러는 거야? 아이고, 그럼요. 내가 안 그래도 계모임 나가서 사람들한테 당신이 집안일 도와주고 내 생일이라고 애들이랑 같이 나 생일상도 차려줬다고 하니까는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변하셨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저희 시아버지는 온 가족들의 응원과 격려에 저희 동네에서 최수종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도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온 가족이 마음도 몸도 편해지고 나니 좋은 일이 굴러들어오는 거 있죠? 남편과 사이가 좋아지니 소중한 아이도 저희 부부에게 찾아왔어요. 느지막이 찾아온 아이지만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잘 돌봐서 내년에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태어난 저희 아이 소식과 함께 여러분께 찾아올게요.